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백악관인 22일 미국의 각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연방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지방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에 올린 답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일본계 미국인 네티즌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백악관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거리 이름을 짓거나 지방공원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등의 현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지방관리들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해외 최초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의 상을 놓고 펼쳐진 사이버 대결이 일단락됐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민권센터가 21일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발표된 오바마 행정명령과 관련돼 이민 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은 벌써부터 구제 수속 절차를 빨리 해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등 이민 행정명령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유언비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사무총장은 또 현재는 오바마 행정명령과 관련된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미 이민국에서 언급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조언했습니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미 이민국은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의 경우 90일 이후인 내년 3월에 영주권자,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서류 미비 부모들의 경우는 180일 후인 5월 19일쯤 확실한 시행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보희 민권센터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구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여권 등 아이디, 자녀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체류 기록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류 기록에는 행정명령 해당 기간 동안에 은행 명세서와 전기세, 병원 기록, 미국에 입국할 때 받은 출입국 카드 등입니다. 민권센터는 앞으로 커뮤니티 내 이민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명령 관련 커뮤니티 교육과 홍보 활동에 전력을 다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와 포럼, SNS 등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민권센터는 앞으로 한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적절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권센터로 전화해주세요. 또 민권센터로 문의를 할 경우 질문자의 연락처를 받아 미 이민국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를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서류 미비 이민자분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두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 민권센터는 앞으로 다른 이민자 단체들과 계속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궁극적으로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서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최대 500만 명에 이르는 서류 미비자의 구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이 다시 추진됩니다. 퀸즈 한인회는 21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에 류재봉 현 회장을 선임했고 새 이사장에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가 단독 추천을 받아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김광석 전 이사장의 자녀 임기인 1년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차기 회장과 이사장 선출과 함께 동포회관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돼 퀸즈 한인회를 넘어 범동포를 아우르는 범동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록농원 경작권 문제가 다시 대두됐습니다. 21일 뉴욕 한인 상록회관에서는 경작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린성과 상록회 회원들과의 만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한인 경작인들은 상록하원의 새로운 운영 주체인 이씨주의 매니저들에게 30년 동안 경작해온 밭의 운영권을 가졌다는 자들에게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쫓겨났다며
경작자의 90%가 한인들인데 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콘 뉴욕시 공원구 그린썸 디렉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잘 경청했다며 언제든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주면 뉴욕시 공원국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한인 경제학자들은 무성의한 답변에 분개한다며 지금껏 공원국의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수없이 했지만 돌아온 것은 매니저들의 보복이라며 연대 서명부를 제시했지만 언제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격분했습니다. 이날 미팅에 참여한 헬렌 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대민 담당 디렉터는 공공행정은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이메일을 보내기 어려운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뉴욕시에 의뢰하면 언제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제41회 연례기금 모금의 밤 행사가 20일 맨해튼 트라이베카 360에서 300여 명이 넘는 기부자들과 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은 영화 제작자며 가수 싸이를 비롯한 한류 스타의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한 이규창 키노33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그 KCS 겔라에 초대받아가지고 오늘 키노트 스피치 하기로 했어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또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친구들도 다 그런 그 희망과 인스피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면서 또 다시 돌려주고 싶은 큰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린다리 사무총장은 K시의 41년이 있기까지 노력해온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1세들이 세워준 든든한 기반 위에서 한인 2세들이 함께 힘을 합쳐 커뮤니티의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말했습니다. So tonight we're celebrating KCS's 41st anniversary gala. We're celebrating 41 years of history of services that are being delivered to the community. We're constantly trying to improve the services that we deliver. And this year's theme is It's Our Turn. It's our turn as second generation to step up, to start serving the community and to build upon the leadership of the first generation and to carry on the work that they have done and to just continue to build on that. 김강석 회장은 세대 간의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하고 한인 1세들은 한인 2세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며 훌륭하게 성장한 2세들이 1세들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 나가자는 희망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습니다. 41번째 만찬에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2세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만하탄에서 만찬을 합니다. 우리 10월 달에 1세들이 중심이 돼서 또 대동에서 만찬을 했고 이제는 만하탄에서 하면서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하고 또 1세는 2세를 밀어줘야 되고 또 2세는 1세를 그 지혜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관점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퀸즈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프로젝트인 2014 행복쌀 나눔 행사가 11월 27일 오후 2시 플러싱 156가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H마트 앞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일보가 주최하고 퀸즈 희망 나눔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자칫 행복감과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자는 사랑 프로젝트로 마련됐습니다. 추운 겨울도 다가오고 하는데 한인 이민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자그마한 이제 정성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쌀을 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땡스기빙 당일 2시 지금 이 자리 156가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티켓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한 티켓 한 장에 쌀 한 포. 아직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에 계신데 쌀은 필요하신데 아직 티켓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일보 연락처나 그리고 퀸즈 희망 나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든지 아니면 일정 장소에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행복쌀 나눔 프로젝트는 27일 오후 2시부터 플러싱 156가 H마트 앞에서 각 단체를 통해 미리 배부된 티켓을 지참한 한인 동포들에게 쌀 한 포대씩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대뉴욕 한인 간호사협회가 2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12회 간호새밤 행사를 열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200여 명의 전현직 간호사와 간호 학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 협회는 장유진, 최은송, 이소정, 최정석 등 4명의 학생들에게 각 $1,000씩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협회와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 권호필 간호사와 박창규 협회 고문회계사, 박희동 뉴욕 교육원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박희동 교육원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뉴욕 지역 간호학과 편입학 과정을 재개설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조명숙 협회장은 올해는 유능한 간호학생들이 대거 지원해 이사회의 도움을 받아 장학금 수혜학생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또 은퇴한 선배들에게 꽃을 전달하며 감사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시기와 장소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전인 추수감사절 자정전에 쇼핑몰로 몰려가 주차장과 계산대에 길게 줄을 늘어선 것이 전통적인 풍경이었다면 올해는 그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는 것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 일찌감치 블랙 프라이데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돌입했고 월마트와 타겟, 홈디포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이달 초부터 휴일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한 아마존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10분마다 반짝 세일을 하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월마트 미국 지사의 던컨 맥노튼 최고 판매 책임자는 과거에 금요일이었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목요일로 앞당겨지더니 이제는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11월 내내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블랙 노멤버로 불러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